권성동, 권영세 두 분이 이렇게 별도로 입장을 내기도 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해서 거기에 사실 먼저 주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태도 변화가 상당히 빠르고 상당히 낮은 자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 실장님 그 의총 상황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개별적으로는 여전히 뭐 붕괴하거나 감정을 사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아직 지도부잖아요. 그 지도부가 지금 어쨌든 60일 뒤에 벌어지는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고 일정한 숨고르기, 태세 전환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됐다, 다 이겼다, 이제 뭐 다 된 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코빠뜨리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궁극적인 대선 승리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민주당이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좀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처럼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요? 조금 오버해야죠. 그런데 우리 지도부는 사실은 지난 한 100여일 과정을 돌아보면은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특히 광장에 있는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로부터는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대국민 사과 부분들도 바로 빠르게 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 또 상당 부분 섭섭해하고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더 우리가 어루만지고 달래면서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도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어루만지는 것도 좋은데요. 그런 분 아닌 다른 분들 좀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죠. 대다수거든요. 국민들의 대다수. 그 사람들만 대변할 겁니까, 정당이? 그다음에 그 탄핵 집회에 나온 사람들도 저는 절반이라고 보거든요. 이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 나간 분들은 뭐냐면 탄핵하는 건 좋은데 이재명이 오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나간 분들이거든요. 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당이 왜 존재합니까? 그 사람들 설득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설득하기는커녕 설득은 포기하고 오히려 거기 편승해가지고 강경한 발언을 막 쏟아놓고 심지어 의총에서 탄핵이 지금 이루어졌는데도 의총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의원이 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판결문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반성이 나와도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 용서할까 말까거든요. 뭐 진 교수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뭐 진 교수님 시정일관 8대0 저는 5대3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은 한 수 접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그런 모습들이 또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일사불란한 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당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 요거 먹어가면서도 광장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또 탄핵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우리 지도부도 있고 그리고 또 온몸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의원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중간에서 자기 역할을 했던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들을 서로 비난하는 것보다는 저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모여있는 당이다. 이 에너지들을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제는 전환해 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 의총 발언을 보면 이 되게 준비를 많이 한 발언이에요. 2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가장 강한 새는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의 아픔과 시련을 더 큰 승리를 위한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탄핵 국면 과정에서 두 쌍권총 두 분이 사실은 제가 이런 표현해서 좀 죄송했는데 약간 여우예요, 그분들이. 이게 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마 이 국면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꾀를 내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고요. 민주당 지금 속으로 웃고 있고 되게 방심하고 있을 건데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딱 이제 다시 재무장하기 시작하는 이런 빌드업을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정신 더 바짝 차려서 이 국면의 마무리 단계를 잘 하지 못하면 역사적 심판은 오히려 민주당한테 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번 대선에서 뭐냐면 정치적 정당성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하나가 뭐냐 정치적 정당성입니다. 탄핵 심판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탄핵에 반대한 후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법 정신에 위배돼요. 두 번째, 지금 여야가 싸우느라고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인데 자, 이런 걸 과연 준비해왔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그 지지율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니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는 동의해요.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가결돼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지도부고 우리 당이 그 대통령을 버리고 이런다고 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들이 우리 지지 쪽으로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는 상황으로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멍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대통령하고 거리만 두고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 해서 지지하는 국민들 우리한테 왔다고 보진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아니 박근혜 탄핵 때만 달리 그때는 당의 지지도가 10%도 안 됐잖아요. 지금은 적어도 35% 어떨 때는 민주당보다도 높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이 지지가 국민의 여러분 모아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탄핵을 막지는 못하는 거죠. 제가 숙제를 하나 미리 드리면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진중권 교수님께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은 대통령 후보 나오면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수수 여러 명이 나가 떨어지니까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광장표, 친윤표 이쪽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대통령 되면 윤석열 대통령 사면할 거냐 이 문제에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용기를 내서 아닙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퇴행하는 길이고 앞으로 뚜벅뚜벅 나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은 그 숙제가 있는 거지 아마 국민의힘은 그 얘기하다가 경선 과정에 다 그냥 와로로 무너질 것 같거든요. 우리 식당 문제. 뭐 그런 걱정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대선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든지 정권 교체가 절박하다는 생각 안에 우리 당의 후보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했던 분을 우리 당으로 영입시켜서라도 정권을 교체하는 저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고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전략적 선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진 의원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1060일 만에 막을 내렸잖아요. 이 보수의 비극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자체적으로 대선 후보를 키워내지 못한 지난 대선 결과예요. 쉽게 해서 용병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당대표도 용병이고 그리고 두 용병끼리 또 계속 갈등하면서 혼돈의 3년을 보낸 거 아니에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정말 거론되는 10명 중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보수에서 자체적으로 인물을 키워야지 저번 대선처럼 후보를 또 외부에서 끌어내고 그럴 시간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보수는 다시 일어나기 힘들 올 겁니다. 사람도 없어요. 예.